네, 안녕하세요. 김용수 원사입니다. 네, 드디어 1과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과목의 1챕터. 네, 가장 첫 번째.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 가시면서 이제 느끼실 테지만 저희 과목은 법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짤막한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문장을 읽더라도 소설책을 읽을 때 그 한 문장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을 때는 나는 뭐 아침에 깨어났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그런 문장에 나는 아침인데 어떤 아침, 뭐 이른 아침,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조금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깨어났다에 조건이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났다 하고 단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기 쉽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도와드린다는 것은 법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그런 키워드를 제가 찝어드리고 그러므로 이제 말미암은 효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욱더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익 여러분들이 뭐 하루를 공부하시고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진 못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쭉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이제 원산지 관리사 요거 이제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책으로 가보시기 전에 이제 챕터 1 FTA 개요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FTA가 뭐다? FTA는 그 영어로 이제 Free Trade Association 해가지고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해서 일정한 국가 간에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정이 맺어진 국가 간에는 관세율을 낮춥니다. 그게 이제 FTA 골자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뭐 한미 FTA 들어보셨죠? 한EU FTA 들어보셨죠? 한중 FTA도 최근에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FTA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 FTA란 단어는 뭐 계속 거의 한 10초에 한 번씩 나올 테지만 FTA가 뭐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원사지 관리란 그래서 FTA는 그 이제 체결된 국가 간의 관세율을 낮춰서 조금이나마 무역 장벽들을 이제 낮추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원산지 관리, 원산지 관리란 해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붓에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메이드 인 절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제 붓이라는 겁니다. 독일제 붓. 그래서 원산지 관리가 뭘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제 교역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미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때 한미 FTA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이 미국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한미 FTA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쌍방이니까 쌍방. 그래서 원산지 관리란 이렇게 그 FTA를 체결한 국가 안에 물품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물품을 협정관세를 적용을 시켜서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걸 원산지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공부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EBS 교육방송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밥 아저씨라고 있죠. 밥 로스 아저씨에서 이 이제 화폭에다가 붓 몇 번 찍찍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탁탁탁 몇 번 치면은 바로 풍경화가 딱 완성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어가 있죠. 참 쉽죠. 그 이제 유행어가 있는데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참 쉽게 우리 그 1챕터는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2챕터로 넘어가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1챕터는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FTA를 생각하기 전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유럽 밑에 그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이 아프리카 대륙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 이제 위에 있는 게 유럽 대륙인데 세계 지도를 이제 네모나게 펼치면 유럽 대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 이탈리아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EU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다 EU 국가예요. 그래서 한 빌리지 마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이제 국가들의 그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이 EU 국가들이 이제 배우시겠지만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국가들 간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특혜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예, 그래서 이 EU는 그런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그런 것 국가들이 하나에 뭉쳐서 덩어리로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시너지가 있겠고 외부 뭐 미국이라든가 여기 러시아라든가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외부의 거대 세력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EU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EU는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이제 형성했어요. 그게 바로 EU죠, EU. 네, EU인데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랑 뭐 이제 EU랑 이렇게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맺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한국이 요 이제 EU 국가 안에 그런 경제 공동체 안으로 좀 이렇게 무역에 대한 측면에서는 이제 포섭돼서 들어가서 그 안에 테두리 그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타적이라 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EU FTA가 있다면 한 EU FTA 그 안에서만 한국과 EU 안에서만 배타적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 울타리 안에 밖의 나라 한 그 미국이라든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배타적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그 FTA는 경제 통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경제 통합 심화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 의 보시면 FTA는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FTA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통합 심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5개가 나옵니다. 5개. 자, 첫 번째가 FTA이고 두 번째가 관세 동맹, 세 번째가 공동시장, 네 번째 경제 동맹, 다섯 번째 완전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정도고 가장 하위 레벨이 FTA라는 거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그러면 FTA가 왜 가장 하위 항목일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내 관세 철폐만 그것만 이제 있다면 FTA예요. 관세 철폐.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역외 공동관세까지 있게 되면 관세 동맹입니다. 역외 공동관세가 뭘까요? 아까 그 EU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EU에서 요 안에서 프랑스, 뭐 이제 독일, 뭐 이태리 요런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 합시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동일 관세를 징수를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면 만약에 미국에서 뭐 신발을 수입을 해왔다고 할 때 기본 관세가 8%다라고 하게 된다면 독일도 미국에서 물건을 똑같은 신발을 수입할 때 8% 관세를 매겨야 되고 이태리도 미국에서 신발을 수입할 때 8% 관세를 매겨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게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관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관세 동맹. 그 이제 배타적인 특혜를 그 배타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 외에 제3자로부터 제3자한테는 관세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맺는 것. 이게 바로 관세 동맹이죠. 여기에 공동관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공동시장 단계인데 공동시장 단계도 사실은 지금 EU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가 있었던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그런 어떤 노동자의 이동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영국에 막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동시장이라 하면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인데 생산 요소라 하면 그중에 노동력도 있습니다. 노동력.
즉 브렉시트 사태를 촉발시킨 어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동시장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EU는 공동시장 단계까지는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은 영내 공동 경제정책인데 EU는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도달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내 그 공동 경제 정책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공동으로 경제 정책을 취한다. 정책입니다. 정책. 국회 같은 데서 그런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독립돼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지금 이런 나라들 다 그쪽까지는 독립돼서 이제 하고 있고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고 있는 추세지 지금 아직까지는 공동 정책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U가 제한적인 이런 이제 경제 동맹 상황이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EU를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EU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EU의 발전 단계는 아직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초국가적 기구의 설치 운영. 초국가적 기구. 먼 미래에는 아마도 초국가적 기구가 생기겠죠. 지금 있는 뭐 WTO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지구촌 자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어떤 초국가적 기구.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중에 제가 그 광고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중에 그 이제 초록 푸르른 포털 사이트가 하나가 있죠. 먼 미래에는 그게 바로 초국가적인 어떤 공동체 어떤 구심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해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먼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게 나타나서 이런 초국가적 기구를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리죠. 지금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제 통합 그 상황은 사실은 지금 그 어떠한 경제 공동체도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발전한 게 EU인데 EU도 공동시장까지는 갔다라고 보고요. FTA 같은 경우에는 역내 관세 철폐로 레벨 1 상태 가장 하위 레벨 정도 요점에 위치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FTA 협정의 주요 범위 보실게요. 관세 양화 보시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0%로 만든다.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민간 품목인 경우에는 자, 양화를 유보하거나 점진적인 유보를 하기도 한다. 민간 품목이 뭐죠? 그 자국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쌀 같은 게 굉장히 민간 품목이죠. 이런 경우에는 양허라고 하는데요. 양허는 양보하고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관세를 낮춘다는 게 이제 양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낮추는 걸 유보하거나 보류한다는 뜻이죠. 관세를 낮추는 걸 잠깐 보류하거나 점진적인 유보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유보를 하기 전에는 8%인 관세를 이제 6%로 낮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4%로 낮추고 그 다음에 2%로 낮췄다가 결국에는 0%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유보를 하기도 한다. 자, 원산지 규정,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요게 이제 3과목에 있습니다. 3과목에 저랑 같이 배우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상품 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맺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까지도 협정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FTA 협정의 그런 어떤 효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상품에만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 우리 관세법상 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돼요. 서비스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서비스까지도 좀 자유화를 하는 그런 협정이 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한 거죠. 오로지 이제 상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자, 무역구제 완화입니다. 관세 외에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한다. 그래서 세이프가드가 뭐냐면 관세에 대한 어떤 장벽 말고 관세 외에 다른 부분에서 가드를 올리는 게 바로 세이프가드예요. 그래서 뭐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확 올려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관세 외에 수입하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게 세이프가드죠. 반덤핑 조치. 예, 반덤핑 조치는 이건 뭐겠습니까? 덤핑이 뭐죠? 덤핑? 예, 덤핑. 덤핑은 바로 내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고의적으로 낮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덤핑돼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반대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들은 어떤 이제 무역 구제책, 무역 방어책인데 이런 것들이 상호 면제하는 식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쟁 해결입니다. 당사국 간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실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양어를 유보한다. 양어를 유보한다. 몇 년까지는 양호하지 않겠다. 몇 년이 지나야 하겠다. 점진적인 유보를 한다. 점진적인 유보. 그 다음에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이 된다. 이런 것들 요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TA와 WTO의 관계 한번 보실게요. 자, W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범국가적 그런 기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WTO가 거의 이제 UN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WTO에서 뭐라고 하냐면 WTO에서는 무역은 자유로워야 된다. 즉 지구촌에 있는 어떠한 국가든 다른 국가의 물건을 이제 팔거나 다른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내국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오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상이죠, 이상.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중국 뭐 덤핑 방지 관세 남발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보호 무역을 한다고 지금 그분께서 도란뿌 그분께서 지금 화를 막 내시고 있죠. 그래서 그 최애국 대우 원칙 이제 요게 이제 이상이고 요건 이상입니다. 이상에 불과해요. 이상. 네. 최애국 대우가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차별 없이 자국과 똑같이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FTA를 보시면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죠. 위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FTA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배타적인 무역 특혜. 배타적으로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이 아니라 그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애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거가 FTA라고 할 수 있겠죠. 단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는 더 높은 장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애국 대우 원칙은 이상에 불과하다. FTA는 요게 바로 현실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현실이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는 더 높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한미에 대한 한미 FTA에서의 그 전에의 관세보다 FTA를 체결하고 났더니 관세가 더 높아져 버린다. 그거는 안 되죠.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무역 원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했더니만 그 이제 반사 효과로 캐나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TA 효과를 보시면 무역 창출 효과가 있고 당연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제조 시장 활성화. 무역이 원활화되면 어쨌든 간에 제조 시장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증대. 즉 무역 장벽이나 산업보호 효과는 FTA 효과라고 할 수가 없겠다. 요거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FTA 효과에 대해서 뭐 틀린 것, 나머지는 이런 것들인데 틀린 거는 국내 산업 보호 효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틀려요. 국내 산업은 보호가 안 되죠. FTA를 하게 되면 무역이 원활화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에서 볼펜을 수입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볼펜 업자들, 모 국내 볼펜 업자들은 피해를 많이 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보시면 총 15개 협정이고 경제권과의 FTA 요거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가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제권이랍니다. 경제권. 그래서
EFTA는 요 암기식이에요. 암기식. 스노아리, 아세안은 북한이나 말미 필싱 태백, 그다음에 EU는 뭐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예. 그래서 책으로 가시겠습니다. 책으로 가시면 이제 나머지가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5번 목차 여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5번 목차. 자,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발효된 FTA 보시면 총 15개 협정 그리고 쭉 15개 협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칠레죠. 칠레 1999년 협상을 개시했고 2004년에 발효가 됐어요. 그닥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콜롬비아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몇 개 찍어 드릴게요. 칠레. 왜냐하면 최초니까. 칠레. 그 다음에 EFTA. 그 다음에 아세안. 그 다음에 EU. 예. 그래서 여기 그 이제 경제권과의 FTA는 다 지금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요하죠. 그 다음에 터키. 터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터키는 그 EU랑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와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TA 보시면 밑에 내려가서 4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이라고 해서 4개국이고요. 스노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요게 까딱 잘못하면 EU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EU가 아니고 EFTA예요. EFTA. 그리고 밑에 아세안 보시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 그래서 지금 암기식 보시면 북한, 인나, 말미 피싱 태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문처럼 외우세요. 주문처럼. 그래서 그쪽 아세안 그쪽에서 부두교 같은 게 성립이 됐다고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 부두교의 뭐 주술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북한이나 말미 피싱 태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U 보시면 28개국이에요. 보시면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다니시면서 많이 그 알았을 수도 있는데 몇 개 조금 낯이 익지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이런 것들. 조금 루마니아는 좀 알 수도 있겠죠. 크로아티아는 요번에 그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져 가지고 크로아티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EU에 있다는 거 좀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국가들이 있다 정도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약간 이렇게 엉뚱하게 노르웨이나 스위스 들어가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런 유치한 문제도 나옵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가 왜 틀리겠습니까? EU가 아니라 EFTA이기 때문이죠. EFTA. 그래서 이 EFTA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4개 국가만 따로 자기들끼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결된 FTA 보시면 이제 중미 5개국, 그 다음에 그 2를 보시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 이건 아직 발효는 안 됐는데 타결만 된 거예요. 타결만. 그래서 발효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 중인 FTA는 이런 것들 한국, 중국, 일본 그 외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메가 FTA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과 일본이 FTA를 맺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그 시험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밍업 수준으로 해서 하나도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